안녕하세요. 마음수행 FM 여러분. 오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쌓여 생기는 깊은 고통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와 손주에 대한 마음, 혹은 인생의 무게로 인해 밤이 더 길고 외롭게 느껴지시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 않고 어둠 속에서 홀로 생각의 바다를 헤매는 그 마음을 누가 알까요? 하지만 2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처님의 지혜는 이런 불면증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혀 줍니다. 오늘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불면증을 극복하고 평온한 잠을 찾는 여정을 나눠볼게요. 여기에 현대의학의 건강 팁도 더해서 여러분의 밤이 더 가볍고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자,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편안한 자세로 함께 따라가 보세요. 할머니의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 65세인 순자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지금은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할머니의 밤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으로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머릿속에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큰아들이 회사에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작은아들 가정은 괜찮을까? 5살 손주가 유치원에서 잘 지낼까? 내 무릎 관절통은 더 나빠질 텐데 남편이 당뇨 관리를 제대로 할까? 나중에 치매가 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밤새 할머니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도 금세 깨어나곤 했죠. 아침에는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어요. 불면증 때문에 낮에는 피로가 쌓이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져서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동네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불면증은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가르치시듯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욕망과 집착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지금을 놓치니까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불면증이 바로 걱정에 대한 집착 때문임을 깨달았거든요. 스님은 무상의 가르침을 덧붙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밤의 불안도, 낮의 피로도,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물 위의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흘러가게 두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할머니에게 작은 등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불교의 지혜와 실용적인 건강 팁을 함께 실천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로 할머니가 시작한 것은 자비 명상이었습니다. 자비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불면증처럼 외로운 밤에 자신을 위로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행법이에요. 스님의 지도에 따라 할머니는 매일 취침 전 10분간 자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워 눈을 살짝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기원했어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니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어서 가족에게로 자비를 확장했습니다. 내 남편이 행복하기를, 내 아들들이 건강하기를, 내 손주들이 평안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에는 세상 모든 중생에게로 자비를 넓혀 나갔어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온을 찾기를. 처음 며칠은 잡념이 많았지만 숨에 집중하다 보니 걱정이 서서히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비 명상과 함께 할머니는 현실적인 건강 팁도 실천했습니다. 스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캐모마일 차나 생강차, 때로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어 마셨죠. 카페인이 없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시간이었어요. 이는 불교의 정업, 즉 바른 행동과도 연결됩니다.
몸에 좋은 행동이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가르침이죠.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이 따뜻함도 소중한 인연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침실을 수면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는 침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는 8정도의 정사유, 즉 바른 생각을 실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 마음을 가라앉히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서늘하게 유지하고 수면에 방해가 되는 소음도 차단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불면증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가끔 잠이 안 오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정년 명상을 했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죠. 숨을 관찰하며 지금에 머무르세요. 그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있으세요. 할머니는 베개에 고개를 기댄 채로 자신의 숨을 느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이 숨도 변하고 이 불안도 변한다고 되뇌었어요. 무상의 가르침이 여기서 진정한 빛을 발했습니다. 부처님의 법구경에 나오는 현재에 머물면 괴로움이 없다는 말씀이 할머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정년 명상은 불면증의 근본 원인인 과거 후회나 미래 불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침대에 편안히 누워있다. 지금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배웠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뻗고 구부리며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고 목과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들이었어요. 스트레칭을 하며 할머니는 내 몸이 편안해진다. 내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정념과 조화를 이루며 몸과 마음을 함께 이완시키는 수행이었어요. 또한 할머니는 배꼽 아래 단전에 손을 올리고 깊은 폭식 호흡을 연습했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배웠어요. 어느 밤 할머니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사자 자세로 오른쪽에 누우신 채 말씀하셨어요. 잠은 자연스러운 인연입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도 말고 피하려 하지도 마세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절로 평온이 찾아옵니다. 사자 자세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취하신 자세로 불교에서 권장하는 수면 자세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소화도 잘 되며 마음이 안정된다고 전해져요. 할머니는 그 꿈을 계기로 매일 밤 오른쪽으로 누워 잠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이 시간을 지켰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이 실천은 정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바른 행동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죠. 할머니는 취침 2시간 전 동네 공원에서 15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격렬하지 않은 적당한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고 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산책하며 할머니는 연기법을 되새겼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내 불안도, 내 가족의 문제도 서로 연결된 인연의 고리다.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자. 겨울 저녁 찬 공기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명상이 되었습니다. 저 별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내 걱정도 별처럼 작은 것일 뿐이야. 할머니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의 불면증을 걱정하던 큰아들이 함께 절에 가서 연기법을 배웠어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불면증도 우리 가족 모두와 관련된 인연일 수 있어요. 함께 좋은 마음을 내어봅시다. 아들은 할머니와 매주 일요일 자비 명상을 함께하며 어머니가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업의 지혜도 깨달았습니다. 내 불안과 걱정이 가족을 힘들게 하면 그것이 나쁜 업이 되는구나. 선한 마음으로 좋은 업을 쌓아야겠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작은 수첩에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손주 목소리를 들었다. 감사하다. 남편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감사하다. 아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다. 감사하다.
이 작은 실천은 지족, 즉 충분함을 아는 마음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할머니의 밤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족욕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을 푸는데 효과적이에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할머니는 하루의 모든 일들을 물에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명상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자. 이는 불교의 정업처럼 몸을 돌보는 선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침대 옆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작은 디퓨저를 두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념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했어요. 할머니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무거운 음식을 피하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저녁에는 죽이나 따뜻한 국물, 부드러운 나물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셨어요.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 몸도 부처성을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야. 할머니는 잠들기 전 자신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며 고생한 내 몸아,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밤은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여전히 가끔 잠이 안 오는 밤이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공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불면증도 실체가 없고 언젠가는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잠이 안 올 때는 그 순간을 관찰하세요. 그것 자체가 통찰 명상입니다. 할머니는 잠이 안 오는 밤에도 창밖별을 보며 이 순간도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마음을 다스렸어요. 할머니는 간단한 수면 일기를 썼습니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 몇 번 깼는지, 아침 기분은 어땠는지 기록했어요. 이를 통해 자신의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달밤에는 더 깊이 잠들고 비 오는 날에는 일찍 잠이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연의 리듬과 자신의 몸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할머니는 호흡법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었어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호흡하며 들숨에 평온이 들어오고 날숨에 걱정이 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향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는 이 향기도 무상이구나.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명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자비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몸의 모든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평온이구나.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맛이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아기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후로 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마음이 평온하면 잠은 저절로 온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밤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 시간이 되었죠. 할머니는 잠이 안 오는 밤에도 자비 명상을 하거나 별을 바라보며 우주의 광대함을 느끼거나 가족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떠올렸어요. 때로는 그냥 숨소리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를 본 가족들도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가 밤에 뒤척이시지 않는 것을 보고 안도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예전보다 더 온화하고 평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더 자주 웃으세요. 손주의 말에 할머니는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의 내적 평화가 가족 전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잠 잘 자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간단한 자비 명상을 함께 하기도 해요. 우리 나이에는 잠이 안 와도 당연해. 하지만 그 시간을 괴롭게 보낼 필요는 없어. 조용히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만들면 돼. 할머니의 이런 나눔 자체가 또 다른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불면증으로 힘들다면
순자 할머니처럼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먼저 자비 명상부터 해보세요. 취침 전 10분 내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숨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은 무상 명상입니다. 이 불안도 지나간다고 되뇌며 정념을 실천하세요. 모든 감정과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감사 일기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오늘 하루의 평온한 순간이나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작은 것들도 좋아요. 오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창밖에 새소리를 들었다. 가족이 건강했다. 같은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자 자세로 누워 잠은 자연히 온다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권하신 이 자세는 몸과 마음을 모두 안정시켜줍니다. 실용적인 건강 팁으로는 취침 1시간 전 캐모마일 차나 생강차 같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카페인이 없는 차가 좋아요. 저녁에는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족욕을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시고 라벤더 같은 천연 아로마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이 안 와도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이 어려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면 그 시간을 마음 수행의 기회로 여기세요. 억지로 잠들려 애쓰지 말고 그저 숨을 느끼며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밤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가끔 잠이 안 오는 밤에도 할머니는 평온합니다. 자비 명상을 하거나 창밖달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를 느끼거나 살아온 날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을 만끽합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니야. 마음이 평온하면 저절로 찾아오는 선물이야. 할머니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에게도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잠을 못 잤어. 그런데 부처님께 배운 마음 공부를 하니까 잠이 와. 너희들도 잠 안 올 때는 고마워 행복해라고 말해봐. 아이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금세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평온함이 손주들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5시 30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 창밖을 내다봅니다. 이른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해요.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감사하다. 예전엔 피곤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충분한 잠을 잔 덕분에 하루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절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수면, 명상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잠이 안 올 때 화내지 마세요. 그냥 숨을 느끼며 지금에 머무르세요. 걱정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이에요. 할머니의 경험담을 듣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자신의 고통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되었다는 것에 할머니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떤 밤에는 할머니가 명상 중에 깊은 통찰을 얻기도 했어요. 내가 걱정했던 것들을 보니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문제들도 생각보다 잘 해결되었어. 왜 그렇게 미리 고민했을까? 이런 깨달음을 통해 할머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더욱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도 변화했습니다. 부인이 밤마다 뒤척이지 않으니 자신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부부가 함께 평온한 밤을 보내니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남편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편해진 거야. 할머니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면 습관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잠들기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선풍기 바람을 살랑살랑 쐬며 이 시원함도 인연이야. 감사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적당히 틀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 따뜻함 속에서 편안히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특별한 명상을 했습니다.
저 달도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구나. 내 마음의 불안과 평온도 달처럼 변하는 거야. 달빛 명상은 할머니에게 우주적인 관점을 선사했어요. 자신의 작은 걱정들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할머니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있었다면 이제는 잠이 안 와도 괜찮아. 이 시간도 소중한 수행이야 라는 여유가 생겼어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잠을 불러왔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착을 내려놓으니 원하는 것이 저절로 찾아온 것이죠. 오늘 밤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무상의 지혜로 걱정을 흘려보내며 정념으로 현재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몸을 위한 작은 배려들도 잊지 마세요.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침실 환경, 가벼운 산책, 족욕, 천연 아로마. 이 모든 실천들이 불교의 지혜와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순자 할머니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수행 FM과 함께 오늘도 깊고 달콤한 꿈을 꾸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함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